우리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는 온라인에서조차 빈번하게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살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다고 믿었던 다툼에는 사실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은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단 한 가지 방법과 수많은 현인 중 묵자에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이기는 기술도 함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싸우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경험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다투게 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한 가지만 늘 염두에 두고 산다면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을 피하고 원하는 결과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도 이기적이지만 타인도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마음으로 자신이 이미 설정해 놓은 틀 안에서 상황을 대하게 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과 갈등을 빚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만의 틀에 갇혀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됩니다. 먼저 상대가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리라는 것을 알고 상황에 대처하면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상대의 의견을 인정해주며 일단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상대도 수긍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단순한 말다툼에서 이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갈등 상황에서 흥분해 심한 말이나 상대의 약점과 같은 콤플렉스를 들춰내고 지적해 평생 잊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줘봤자 이후에 내 기분만 찝찝하고 상대의 반발심만 더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큰 손해를 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각자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고 싸우는 목적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따르길 원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다툼에서 이겼다는 쾌감에서 벗어나 진짜 싸움의 본질을 알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방법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람이란 모두 다 비슷합니다. 어떠한 성인들도 결국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마인드는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언에는 이와 비슷한 글이 있습니다. 모든 흐름을 막아버리면 압력은 더욱 강해진다. 필요한 양만큼 흙을 쌓아 둔덕을 형성하면 물은 그 부분을 우회하여 흘러내린다. 모든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하려 하면 상대는 더 강한 적으로 변신해 맞서온다. 그러나 자신의 자세를 확고히 하고 능력을 키우면 상대는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거나 피하게 된다. 싸움 없이도 나의 길을 막는 요소들은 제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면 승부를 피하고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해결책이다. 어둠을 향해 무기를 휘두르더라도 결국은 어둠에 묻히게 되지만 빛을 밝히면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듯 어둠과 싸우기보다는 빛을 더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우리는 싸움을 다툼으로 맞서기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명언이 때로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구조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럴 땐 현인들의 지혜를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어두는 것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2500여 년 전에
싸우지 않고 상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친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춘추전국 시대 철학자인 묵자입니다. 묵자는 보편적인 사랑, 즉 겸손을 기본 사상으로 삼았던 철학자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묵자는 본래 공자의 가르침을 따랐던 유학자였습니다. 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인은 문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이름을 밝히려고 하기보다는 내면의 자아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 그럼 지금부터 묵자의 싸우지 않고 이기는 7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째, 때와 장소를 가려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자신의 재주로 여기고 시시때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경거망동하게 얄팍한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둘째, 소인을 피하라.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은 크게 군자와 소인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군자는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만 한다. 늘 주변의 크고 작은 이익만을 살펴 수시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이 강한 소인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한다.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따라서 소인과 교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심해야 한다. 차라리 건드리기보다 피하는 편이 훨씬 낫다.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사지 말라고 했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만약에 적을 만들지라도 군자보다 소인 쪽이 훨씬 위험하다. 군자와 달리 소인은 그 옹졸함으로 평생 다른 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셋째, 아첨하는 일을 곁에 두지 마라.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한다. 괜한 시비로 다른 이의 원망을 사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다. 상대의 기분을 적절하게 맞추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다만 신의가 있는 인간관계에선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점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신의 결점을 지켜 세우고 칭찬하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진정한 친구이자 스승이다. 넷째,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마라. 말싸움을 하게 되면 누구나 고집을 부리기 마련이다. 사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에도 자존심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논쟁에서 지면 기분이 나쁘고 그 친구를 잃게 된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승리했다는 쾌감은 그리 오해가지 못한다. 상대방과 논쟁을 하고 싶을 땐 논쟁은 이겨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과 그것이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얻은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의 체면을 깎아내려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을 할 때는 2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인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2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다섯째,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열어라. 양쯔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치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 자만하지 말고 겸허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작은 비평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 정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겸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제 아무리 뛰어난 이도 이 세상에 비하면 보잘것 없을 뿐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정진해야 한다.
배움을 통해 자기가 잘못을 바로잡고 넓은 마음으로 부족한 점을 받아들여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켜라. 사실 이것은 말은 쉬워도 실행으로 옮기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자랑하지 마라.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서 주위를 무시하면 그 모든 의미가 퇴색해버린다. 혼자만 잘났다고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한다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마저 불러일으키게 된다. 예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하였다. 이 도리를 알아야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세상에는 소인들이 많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으면 반드시 질투를 받게 된다. 그것이 적은 수일지라도 그 위험성은 가늠할 수 없다. 소인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게 자신을 감추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인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일곱째, 비워야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가득 차 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도 담을 수 없다. 자의식의 과잉은 수많은 번뇌의 시작이다. 지나치게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면 피곤함에 시달려 자신과 남에게 예민하게 군다. 자아가 가득 찬 사람에겐 타인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항상 어느 정도 나를 비워두는 여유가 필요하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움으로써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어떤 누구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사업에서 성과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단물이 나는 샘은 가장 먼저 퍼내어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 모든 것이 쓸모가 있으면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장점을 드러내지 말고 단점을 보완하라. 그리고 항상 겸손하라. 모든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면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지 않는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짓밟지 않는다. 귀인은 천인을 압박하지 않는다. 똑똑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는다. 두드리지 않으면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 군자는 말하면 답할 뿐이고 묻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생각해서 말하는 경우와 추측해서 말하는 경우, 그리고 실행할 때 말하는 경우다. 생각해서 말한다는 것은 이 말이 과연 옛성인의 말이나 행동에 모순되는 점이 없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 입 밖으로 내는 것이다. 추측해서 말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듣는 사람이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받아들일까를 생각한 후에 말하는 것이다. 실행할 때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 비추어 보고 전망을 세운 후에 말하는 것이다. 군자는 내 모습을 물에 비친 거울로 보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을 비추어서 반성하는 것이 좋다. 물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은 외면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이로써 자기가 행하고 있는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 근본이 흐려 있으면 그 끝인 흐름은 맑을 수가 없다. 행동의 근본인 신의가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 한 사람의 심정을 파악하는 데 성공하면 그 사람을 얻을 것이고 한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 멀어질 것이다. 천하가 강탈과 원한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사랑할 일이다. 싸움은 그것이 어떤 연유로 해서 일어났는가, 그 근본을 살펴 알아야 비로소 잘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 들려드린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어 더욱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밤을 잊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